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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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오늘 12월 28일 첫노래로 서인국의 베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8일 첫노래로 서인국의 베베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살짝 늦었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인데 오늘 일부 문화의 날에서는 사실 이제 2016년 병신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오늘이 28일이니까 오늘까지 치면은 28, 29, 30, 31일까지 4일 남아 있는데, 요맘때쯤이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3, 4, 5에 모여가지고 송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에서는 송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은 이제 끝날 때쯤에 송년회라고 이제 뭐 가족이나 뭐 아니면은 회사나 이런 단체에서 뭐 액땜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 술을 마구 뭐 퍼마시는 그런 의미로 벌어지는 어떤 전통 같은 의례 같은 거를 송년회라고 하는데, 이 송년회를 보면은 사실 막년회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막년회는 한 해를 보내면서 좋지 못했던 일을 이제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약간 막년회랑 뭐 차이가 있는데 뭐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뭔가 이제 요즘에는 이 막년회라는 표현이 약간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자기가 보통 대학생 이상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래저래 최소한 2곳 이상의 송년회에는 참석하거나 참석 요청을 받게 되는데, 뭐 대학생이라면은 뭐 과라든지 뭐 동아리 뭐 이런데 동기 뭐 송년회 뭐 이런 뭐 고등학교 송년회 뭐 이런 걸로 이제 불려지게 되고, 만약에 직장인이라면은 뭐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역시 뭔가 이제 송년을 한다라는 뭐 이게 요청을 받거나 참석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송년회도 있죠. 뭐 개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족끼리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승진 기회가 승진 시기가 연말인 회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승진한 사람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를 겸해서 하기도 해요. 물론 이 회식비를 승진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비슷하게는 해가 바뀐 이후에,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회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근데 이 송년회랑 막년회의 차이가 조금 애매한데, 요거는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보아의 메리크리랑 보아 빈지노의 No Matter What,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보아의 메리크리 그리고 보아 빈지노의 No Matter What,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송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송년회와 막년회의 차이점은 막년회나 송년회나 뭐 사실
똑같은 거예요. 네, 연말에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뭐 그런 일이나 아니면 지난해 뭐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자라는 뭐 그런 의미 뭐 이런 건데 원래 망년회의 망자는 있다 망자예요. 네, 지나가는 해의 나쁜 일들을 모두 잊고 이제 과거로 보내고 이제 새로 오는 거를 좀 잘 해보자 이런 건데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망년회의 이 망자를 망할 망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해를 끝내는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망할 망자를 쓰는데 망해버린 한 해를 술 마시고 빨리 보내자라는 생각도 많은 것 같아요. 망년에 이런 안 좋은 어감 때문에 보내다 송자를 써서 송년회로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망년회가 약간 그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엔 좀 잘 안 쓰려고 지금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왕이면 송년회가 낫겠죠. 네. 그리고 송년회랑 송별회랑 또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송별회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뭔가 그 어떤 사람이나 뭐 어떤 누군가 이제 헤어질 때 송별회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송년회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송년회 시기가 되면은 술집이나 식당가는 가득 차게 돼요. 특히나 이제 밤에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웬만한 기업이나 기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서 송년회 회식이 어떤 당연한 어떤 의무라고 할까? 막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송년회 회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잦아지고 원래 회식이 잦은 조직에 속해 있으면 진짜 죽어라 마실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회식 문화, 그 회식이 별로 없는, 거의 없는 조직이더라 하더라도, 이 송년회만큼은 거의 뭐 꼭 한다시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술을, 좀 못 마시는 분들은, 좀 안 권하는, 네, 술을 권하지 않는 사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굳이 못 마시는데 굳이 이렇게 쭉 줘가지고 이제 영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안 좋잖아요. 네, 뭐 이렇게 다 좀 그 기분 좋지 하고 이렇게 하는 회식이니까 뭐 마실 사람들은 좀 많이 마시고 뭐 즐겁게 마시고 이제 못 마시는 사람이나 안 마시는 사람은 좀 되도록 그 안 권하는 네, 뭐 그런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뭔가 이제 송년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또 약간 빠지고 싶은데 빠질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약간 진짜 이거 꼭 가야 되나 약간 이러는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역시 약간 좀 그 적당히 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에서는 송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희 암산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루치아나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를 꼭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일의 내탄 인생부터 저희 암산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타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상이 난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은 소리를 찾아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최고의 테너라고 할 수 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상상력,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대중에게 호소하는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가장 크게 성공한 거는 자유로운 상상력 그리고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방식, 탁월한 홍보력 덕분이었어요.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방식이 항상 성공을 거둔 건 아닌데 파바로티는 즉흥적인 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거를 분출시키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너무 정확하고 어떤 교과서적인 지휘자를 만나면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에토레 그라치스, 프란체스코 몰리나리 그리고 프라델리가 그런 종류의 대표적인 지휘자였는데 하지만 그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파바로티의 음악은 더욱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196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라 보엠을 공연하면서 미국 무대에 데뷔했거든요.
1968년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 데뷔하면서 1971년부터는 고정적으로 출연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파바로티는 국내외에서 오페라 공연뿐만 아니라 개인 콘서트라든지 음반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열정적인 팬들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나 1990년에 시작한 3테너 콘서트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수많은 대중 스타와 함께 대형 자선 공연, 파바로티와 친구들도 파바로티를 대중적인 아이콘으로 만들어줬어요. 오페라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파바로티의 배역으로는 그 리골레토의 만투바 공장역, 그리고 연대 아가씨의 토니오, 그리고 청교도의 아르투로, 아이다의 라다메스 역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역을 소화하면서 파바로티는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특히나 연대 아가씨의 토니오는 파바로티에게 하이시의 제왕이라는 영광의 별명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하이시는 달리 그 가슴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도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정상적으로는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음이에요. 전성기의 파바로티는 이 음을 탁월하게 소화할 수 있었고 토니오 역을 맡은 파바로티의 노래에 대해서 언론은 가슴에서 나오는 도에서 더 나아가 레로 가는 음이다라고 극찬하면서 굉장히 좀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일과 더불어서 파바로티는 자신의 인생을 사랑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양한 취미 생활을 했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라든지 그 몸매를 보면 아시겠죠? 네, 굉장히 좀 뚱뚱했잖아요. 파바로티가 먹는 것 못지않게 스포츠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축구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축구도 잘했고 그래서 축구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열정적으로 즐기는 운동이었고 테니스도 잘했고 승마도 즐기고 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해요. 몇 년 전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물감과 붓을 집어들고 형언할 수 없는 열망과 알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9시계나 연속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즐길 수 있었고 그것 또한 그의 성공에 기여한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테너나 소프라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은 뭔가 그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악 뭐 그런 사람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 파바로티는 대중적으로 그냥 편하게 들을 수도 있는 노래구나 이게 어떤 음악 장르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개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바로티야말로 근데 파바로티가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못 말리는 좀 호색한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남녀 간의 사랑과 욕망을 주로 다룬 그 오페라의 가수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1961년에 아두아 베로니와 그 35년을 함께한 오랜 동반자였거든요. 그 부부 사이에 세 딸이 생겼는데 1962년에 렌초 그리고 64년에 크리스티나 67년에 막내 줄리아나가 태어납니다. 그녀들은 이제 굉장히 좀 현명했어요. 어차피 남편의 바람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남편 옆에 있는 비서들을 눈 감아줬습니다. 하지만 파바로티의 두 번째 부인이 되는 니콜레타 만토바니와의 관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니까 아두아는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돼요. 네. 아두아는 파바로티의 호색 기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루치아노의 인생을 통틀어 그의 사랑과 자신감은 여성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물론 누구나 성에 강하게 끌린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도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는 모든 여자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한 여자를 취하고 나면 그는 완전히 바뀌어요. 생기가 넘치죠. 그 여자가 젊든 늙든 말랐든 뚱뚱하든 예쁘든 못생겼든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그녀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거죠. 그 여자를 안고서 고양이처럼 비벼댔어요. 라고 그 전 부인이었던 아두아가 이제 어떤 그 인터뷰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1980년대의 소프라노 메들린 르네와의 관계가 특히 깊었지만 니콜레타와의 만남이야말로 전 세계를 달군 뜨거운 스캔들이었거든요. 그 1993년 니콜레타를 만날 때 파바로티가 58이었어요.
58이었는데 이 니콜레타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35살 차이가 나는. 네, 그러니까 23살이었죠. 네, 니콜레타는 23살이었고 파바로티는 이제 58이었는데 이런 젊은 여성이 나이가 35살이나 많은 그리고 늙고 뚱뚱한 이 파바로티에게 반한다는 거는 어떻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더욱이 니콜레타는 오페라를 좋아하는 음악 팬도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니콜레타가 거장 파바로티에게 인사했지만 그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사실 수준 많은 니콜레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알아듣지 못한 건데 약간 좀 그 파바로티가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인가 봐요. 네, 약간 뭔가 여성에게 뭔가 이제 호감을 이게 주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로부터 첫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니콜레타는 파바로티와의 사이에서 남녀 쌍둥이를 이제 임신합니다. 네. 야, 파바로티가 굉장한 사람인가 봐요. 네. 사랑쟁이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바로티의 오 나의 태양 그리고 푸니쿨라라는 이 두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바로티의 오 나의 태양 그리고 푸니쿨라 이렇게 두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음악가로서 팔방미인은 아니었어요. 팔방미인은 그의 라이벌이었던 플라시도 도밍고였다고 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파바로티는 연기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 주지하다시피 로페라에서 연기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뚱뚱해진 몸매의 그는 몸을 열심히 움직이지 않은 편이었고 열심히 연기할 때도 어슬펐어요. 거기다가 극본 같은 것들을 잘 못 외웠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악보를 읽을 줄 몰랐다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그는 악보를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이건 더 짧게, 이건 더 길게, 이곳에서는 날카롭게 등 그 각 음표에서 설명하는 어떤 자신만의 기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아리아의 가사와 함께 노트에 필기해 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로서는 약간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코 카루소도 악보를 읽을 줄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절대 음감의 소유자였던 카루소나 파바로티에게는 악보보다 자신들의 귀와 목소리가 더 정확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데 이렇게 크게 대성을 한 거예요. 네. 악보를 읽을 줄도 모르고 연기력도 부족한데도 파바로티는 누구보다도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했고 40년 이상을 현역 성악가로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는지 말해주는 건데 그를 대중스타로 만든 것에는 또 다른 면모가 있었어요. 그의 독특한 스타일이라든지 뭐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짙고 검은 수염 그리고 눈썹과 머리카락 그리고 목에 두르는 스카프 그리고 검은 수염과 대비되는 흰 손수건은 파바로티를 더욱 유명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파바로티와 친구들이나 아니면 쓰리테너 이벤트는 클래식 음악을 대중음악처럼 조금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의 음악은 원칙적으로 대중을 위한 음악이었습니다. 그가 음악을 시작할 때 오페라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장르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페라나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뭔가 굳이 찾아서 봐야 되는 약간 좀 매니악틱한 그런 장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이탈리아의 오페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한데 우리에게는 약간 좀 판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 판소리는. 네. 그 약간 그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제 오페라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서 그의 음악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굳이 대중음악과 달라야 할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는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광고할 줄 알았고 그 일에 열정을 바쳤습니다. 파바로티의 스승 아리고 폴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바로티는 본성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나와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음역을 두 옥타브 확대시킬 정도로 쉬지 않는 도전자였어요. 게다가 파바로티는 완벽한 귀와 음악적 감각을 타고났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타고난 거예요, 그냥 파바로티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엄청난 부를 당연히 쌓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쌓은 상태에서 가끔 이제 탈세 문제로 곤욕을 치르긴 했는데 파바로티의 일생은 행운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비대한 몸에 질병이 침투하기 시작되니까 이제 행운의 연속이었던 음악 인생도 내리막을 이제 걷게 되는데 2006년 2월 10일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부른 것이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2006년 7월 파바로티는 뉴욕에서 악성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이제 성공적이었지만 종양은 한 곳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뒤 2007년 9월 6일 파바로티는 지상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